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 컴퓨터 비전 연구실 소속 석박 통합과정 대학원생 김만진입니다. 제가 오늘 공유해드릴 논문의 내용은 이제 Relation Self-Attention, What is Missing in Attention for Video Understanding 이란 내용의 논문이고,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이제 저희 연구는 Self-Attention을 이용한 어떤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관련 연구입니다. 최근 트랜스포머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컨볼루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적 피처 트랜스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실 상태라서 아마 참석하신 많은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연구는 이 셀프 어텐션을 확장해서 비디오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작년 유립스에 발표를 했고요. 또 이 연구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권희순 박사님, 청유왕 수학 박사 교수님, 그리고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신 조민수 교수님과 함께 공동 연구로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컨텐츠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먼저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대표적인 피처 트랜스폼 기법 하나를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컨볼루션인데요. 많은 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컨볼루션은 전통적으로 신호 처리에서 널리 쓰였던 어떤 피처 변환 기법이죠.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역시 이제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널리 쓰이던 기법 중 하나입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미지가 들어오고 이제 저희가 어떤 로컬한 사이즈의 컨볼루션 커널이 있을 때 이 커널을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아웃풋 피처 맵을 만들게 되죠. 이 컨볼루션 커널을 예를 들면 이 위치에서 이 파란색 리전에 대해서 이제 리니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계산하게 되고, 이런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은 어떤 리니어 피처 트랜스폼 기법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제 디스크릿 스페이스에서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컨볼루션 연산은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컨볼루션에 대해서 익숙하실 텐데, 사실 이게 유명해진 이유는 사실 뭐 딥러닝과 함께 더불어 이제 컨볼루션에 들어가는 이제 커널 웨이트를 딥러닝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하는 어떤 컨볼루션 뉴럴 형태로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형태는 이제 다수의 레이어를 이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으로 쌓고 이제 각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의 그 커널 웨이트를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 같은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학습하는 이제 구조인데요. 컴포넷 같은 경우는 이제 1980년대에서도 뭐 핸드리튼 디짓을 이제 인식하는 등 이제 여러 분야에도 쓰여왔던 기법이지만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이제 확산된 거는 아마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2012년도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이제 컴포넷의 일종의 이제 알렉스넷이 이제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좋은 성능으로 이제 우승을 했을 때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표현 학습을 컨볼루션 네트워크 이제 학습을 진행하냐면, 이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각 레이어들은 이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기본 연산으로 들어가고 이제 앞단부터 뒷단까지 리셉티브 필드를 점차 넓혀가면서 이제 학습을 하는데요. 이제 앞단에서는 이제 뭐 텍스처, 뭐 컬러, 뭐 이미 엣지 같은 이제 시메트리컬리 로우 레벨에 있는 피처들부터 점차 이제 리셉티브 필드를 넓혀가면서 뭐 사람의 뭐 코, 눈, 얼굴, 뭐 사람의 형체 등과 같은 이제 시메트리컬리 이제 하이 레벨 피처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미지 인식을 진행하게 되고, 비단 이미지 인식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 분할, 객체 탐지 등 이제 여러 이제 이미지 처리 혹은 비디오 처리 분야에서도 이제 지난 10년 동안 아주 도미넌트한 아주 파워풀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되게 유망받고 각광받는 뉴럴 아키텍처가 하나 더 등장을 했는데, 이는 이제 셀프 어텐션을 기반으로 한 트랜스포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익숙하실 텐데요. 이제 셀프 어텐션을 기반한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어텐션 is all you need란 논문 제목으로 유립스의 2017년도에 나왔죠. 트랜스포머는 당시 이제 NLP 태스크, 특히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안이 됐었고, 이제 당시 이제 주류 기법이었던 이제 RNN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어떤 스케일드 업 프로덕트 셀프 어텐션이라는 스케일드 업 프로덕트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제안하면서, 이제 이 기법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뭐 첫 번째로는 뭐 되게 병렬적으로
인풋에 들어가는 모든 토큰을 가지고 이제 피처를 변환한다는 점,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인풋에 따라서 되게 다이나믹하게 피처를 변환한다는 점, 크게 이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프 어텐션의 트랜스포머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멀티 헤드 어텐션이 기본 연산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멀티 헤드 어텐션은 또 이제 스케일드 프로덕트 어텐션의 또 조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게 스케일드 프로덕트 어텐션이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마치 그 컨볼루션이 어떤 컨텍스트를 조합하기 위해 어떤 스태틱한 커널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스케일드 프로덕트 어텐션도 어떤 밸류라는 컨텍스트를 조합하기 위해서 어떤 다이나믹한 커널을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 다이나믹한 커널 웨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뭐 어텐션 맵이라고도 하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면 쿼리와 키 간의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뭐 유사성, 시밀러리티 계산을 하고 베리언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스케일 텀을 계산한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양의 값, 넌 네거티브 하지만 이제 sum to 1이 되도록, 웨이트 서메이션이 sum to 1이 되도록 이제 계산을 하는 넌리니어티를 추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밸류를 여기서 계산된 어떤 어텐션 맵을 통해서 어그리게이트를 하는데 이 한마디로 이제 쿼리와 키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해당 위치에 있는 어떤 밸류 값을 더 높은 프로포션을 차지하도록 이제 어그리게이트하는 어떤 다이나믹한 그러니까 인풋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피처를 변환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컨볼루션과 셀프 어텐션을 이제 간단히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컨볼루션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인풋 X라는 것을 이제 뭐 H2라는 피처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컨볼루션은 뭐 로컬 네이버후드를 잡죠. 뭐 패치를 잡고 그 패치에 대해서 어떤 스태틱한 커널을 이제 웨이트 서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H2로 변환시키게 되고 이때 이제 컨볼루션 특징 중에 중요한 점은 이제 모든 포지션, 모든 로케이션마다 이 컨볼루션 커널이 다 쉐어가 돼서 이 모든 포지션마다 같은 커널을 연산을 해줌으로써 병렬적으로 되게 효율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컨볼루션 되게 로컬한 오퍼레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이 로컬한 오퍼레이션이란 말은 뭐냐면 제가 어떤 글로벌한 정보, 인풋 전체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고자 할 때 컨볼루션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컨볼루션 커널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컨볼루션 커널을 그리고 로컬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스택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리셉티브 필드가 전체 인풋의 어떤 익스텐트를 감싸게끔 하는 방식으로 이제 글로벌 정보를 학습을 하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볼루션에 들어간 이제 웨이트는 어떤 스태틱한 커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컨볼루션 필터가 되게 스태틱하지만 어떤 특정 시멘틱을 캡처할 수 있는 어떤 필터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셀프 어텐션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어텐션은 이제 컨볼루션과 비교해서 구별되는 점이 뭐 얘기를 한 점은 이제 글로벌한 점과 이제 다이나믹한 점인데요. 뭐 그 어텐션에서 올린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컨텍스트 셀프 어텐션 통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캡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 X2를 H2라는 피처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이 로컬한 리전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인풋 시퀀스를 어떤 컨텍스트 정보로서 활용해서 이제 다이나믹하게 어그리게이트 함으로써 이제 H2를 계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어그리게이트 하냐면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X2와 X1, 뭐 X3, X4 이렇게 페어와 시밀러리티 계산한 다음에 이제 시밀러리티 스코어가 높은 값에 비례해서 이제 더 시밀러리티 스코어가 높으면 더 아웃풋 피처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게끔 해서 연산을 하고요. 이게 점선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제 웨이트이 이제 스태틱하지 않고 더 다이나믹하게 이제 아웃풋 피처를 내뱉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그 트랜스포머에 쓰였던 셀프 어텐션 혹은 크로스 어텐션에 되게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뭐 NLP 태스크에서 뭐 센티멘탈 아나리시스 뿐만 아니라 뭐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등등 되게 다양한 NLP 태스크에서 브레이크스루를 보였죠. 최근에는 이제 이미지 도메인으로 넘어와서 기존 컨브넷 기반 방법들을 이제 능가하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최근에 보였습니다. 그중 이제 브레이크스루 논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공유드리고 있는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 있고 이제 작년 아이클리에서 이제 제출된 논문이죠. 그래서 이 방식은 뭐 간단하게 이제 이 이미지를 패치로 단위로 나눈 다음에 이 이미지를 어떤 이 패치의 시퀀스라고 생각하고 이 시퀀셜 모델링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비전 트랜스포머가 물론 지금은 뭐 되게 초창기에는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도 많이 필요해서 뭐 옵티마이저가 좀 이미지 같은 스케일의 데이터셋 옵티마이저가 안 된다는 문제겠지만 현재는 이제 그런 걸 극복하는 많은 매수들이 나오고 현재는 그래서 셀프 뭐 컨브넷 기반 방법들보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상회하는 컨브넷을 상회하는 성능을 이제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이미지 기반의 비전 트랜스포머를 비디오 쪽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대표적으로 이 비빗이나 타임스포머 같은 형태가 이 VIT라는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제 이미지 도메인에서 템퍼럴리 확장을 해서 비디오 도메인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제 메소드들이 이제 다음과 같겠습니다. 비디오에서 처리한 태스크 중에 대표적인 태스크는 마치 이미지에서 물체 인식이 마치 주요 태스크인 것처럼 비디오에서는 이제 행동 인식이 주요 태스크인데요. 행동 인식이라 하면 이제 어떤 템포럴리 짧은 비디오 클립에 존재하는 행동을 이제 모델이 인식해서 어떤 사전에 정의된 행동 클래스 중 하나로 해당 비디오를 이제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주요한 이제 행동 인식 벤치마크로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키네틱스고 다른 하나는 something something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개가 특성이 되게 달라요. 첫 번째로 키네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액션 레이블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뭐 스위밍, 그러니까 수영하기 혹은 하이킹하기 뭐 이런 식으로 액션 레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델이 이 사람이 수영하고 있어 라고 보려면 사실 수영하고 있는 행동보다는 사실 수영장이나 바다 이런 걸 잘 인식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서 높은 성능, 높은 애큐러시의 성능을 보이려면 사실 씬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셋은 되게 씬은 바이어스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요구하는 데이터셋이고 반면에 something something 같은 경우는 액션 레이블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물체를 위로 올린다, 물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긴다, 혹은 뭐 물을 부으려고 하다가 만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행동 위주로, 모션 위주로 레이블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셋에서 높은 성능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씬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보다는 이제 템포럴한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모션을 학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집중하고자 하는 거는 이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들이 이 두 가지 데이터셋에서 경영성이 되게 다르다는 건데요. 첫 번째로 키네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컨브넷 기반 방법보다 뭐 성능이 뭐 4%, 5% 이상 차이 나도록 되게 높은 성능을 내뱉고 있죠. 반면에 이제 something something 같이 모션을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서는 이 경향이 역전이 됩니다. 한마디로 뭔가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죠. 제가 느낄 때는 뭔가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들이 컨브넷 기반 방법들에서 키네틱스는 잘 되는데 something something 같이 모션 학습하는 데이터셋에서는 제일 잘 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셀프 어텐션이 어떤 모션과 같은 릴레이션 피처를 학습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사실 그거에 대한 이제 대안을 제시한 게 사실 이번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핵심은 이제 릴레이션이 있는데요. 저희가 발견한 셀프 어텐션의 문제는 셀프 어텐션이 이제 인풋끼리 이제 관계를 모델링하지 못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관계 구조를 모델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제 이번 섹션에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트랜스폼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볼루션이 있고, 셀프 어텐션이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람다 네트워크라고 뭐 논문에 제한된 어떤 포지션 람다, 혹은 이와 유사한 거는 뭐 인볼루션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 등등이 있을 텐데, 뭐 본 발표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컨볼루션과 이제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만 이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컨볼루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컨볼루션 이제 그림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다음과 같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n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어떤 스파셜 포지션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large xn은 이 스파셜 포지션 n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로컬 패치에 들어가 있는 이 피처들, 총 개수는 n개에 해당되는 이게 커널 사이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n개에 해당되는 어떤 로컬 컨텍스트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컨볼루션 같은 거는 이 로컬 컨텍스트를 어그리게이트 하기 위해서 어떤 이 스태틱한 커널들의 집합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컨볼루션 커널들이 이제 아웃풋 채널의 개수만큼 존재를 하고 이 각각의 필터가 특정 이제 시멘틱을 되게 정적으로 이제 어떤 템플릿처럼 정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이제 체크하는 이제 그런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커널과 컨텍스트의 관점을 이제 똑같이 셀프 어텐션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셀프 어텐션은 이제 그림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다음과 같을 텐데요. 이 커널식을 보시면 이전에 정적이었던 컨볼루션과 다르게 되게 인풋에 따라서 디펜던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x sub n, 스몰 x sub n q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쿼리 피처 벡터를 의미하고요. 이 large x, 뭐 large xn k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대응 관계를 위해서 로컬 셀프 어텐션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쿼리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로컬 컨텍스트가 되겠고, 셀프 어텐션은 어떤 방식으로 커널을 만들려면 먼저 쿼리와 키 간의 코릴레이션,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쿼리와 포지션 간의 시밀러리티 계산을 하고 이것이 어떤 포지션 인베딩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거의 서메이션을 하고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어떤 넌 네거티브한 커널을 생성해내는 이제 방법입니다. 사실 여기서 사실 중요한 부분, 저희가 어떤 셀프 어텐션의 뭐 에센스라고 사실 말하는 부분은 사실 이 파트죠. 쿼리와 키의 코릴레이션을 이용해서 얼마나 서로가 유사한지에 따라 다이나믹하게 이제 피처를 어그리게이트하는, 컨텍스트를 어그리게이트하는. 실제 이 셀프 어텐션의 핵심적인 파트는 이제 쿼리 키 간 어떤 페어와이즈 시밀러리티에 기반으로 해서 커널을 만들고 해당 포지션에 해당되는 뭐 밸류를 이제 어그리게이트하는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해당되는 이미지고 이게 이 빨간색 점이 저희가 타겟하는 저희가 변환시키고자 하는 이제 피처라고 하면 여기 제가 로컬 네이버후드를 예를 들면 로컬 셀프 어텐션을 했을 때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쿼리가 있고 해당되는 쿼리 주변에 컨텍스트가 있겠죠. 셀프 어텐션은 뭐 간략하게 이제 쿼리와 컨텍스트 간의 시밀러리티를 여기서 메저를 하고요. 이 시밀러리티를 시밀러리티 맵을 어떤 컨텍스트를 어그리게이트 하기 위한 커널로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잘 보면 고전적으로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널리 쓰였던 셀프 시밀러리티라는 개념과 사실 같습니다. 셀프 시밀러리티라는 건 예를 들면 여기 뭐 중심 피처에서 각 모든 픽셀마다 시밀러리티를 재서 이 어떤 시밀러리티 이 피처를 어떤 이 피처를 나타내는 디스크립터로도 사실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이 셀프 시밀러리티 디스크립터가 가지는 특징은 이제 어떤 어피어런스 정보는 최대한 서프레스하고 대신에 어떤 스트럭처 같은 뭐 지오메트릭한 레이아웃 정보를 최대한 이제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계산 과정에서 뭐 채널 디멘션이 날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텍스처나 컬러 같은 정보 날아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스파셜 지오메트리한 정보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셉시밀리티 디스크립터가 사실은 뭐 이런 어떤 뭐 포토메트릭한 베리에이션에 되게 로버스트하기 때문에 이런 피처 디스크립터로서 예전부터 이제 이미지 정합이라든지 혹은 뭐 이미지 비디오 검색 같은 분야에서 이제 널리 쓰여졌던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셀프 시밀러리티 이 맵을 커널로서 활용한다는 점이 이제 셀프 어텐션의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셀프 어텐션이 셀프 시밀러리티 피처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셀프 시밀러리티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정보를 잃고 있다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셀프 시밀러리티의 어떤 구조적인 정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셀프 시밀러리티의 릴레이셔널 스트럭처 정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저희가 뭐 스파셜 셀프 시밀러리티 맵을 이렇게 계산을 막 했는데 여기 갖고 있는 정보는 여기 있는 중앙 피처가 각각의 포지션에 존재하는 어떤 컨텍스트들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사한지랑 이 유사한 피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이 셀프 시밀러리티 피처의 특징인데 사실 이거에서 위치 정보는 되게 사라집니다. 다시 이전으로 슬라이드 돌아가 보면 문제는 이제 이 커널, 이 셉시빌리티 피처를 이제 커널로서 다이렉트하게 컨텍스트에 계산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이제 그 컨볼루션, 이 여기서 이 커널 웨이트를 해당되는 예를 들면 이 포인트에 있는 웨이트를 이 포인트에 대해서 되게 계산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여기 있는 밸류를 어그리게이트 할 때 해당 위치의 컨텍스트와 또 해당 위치의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이제 1대1로 곱해주고 이를 스파셜리 어그리게이트 하는 방식인 거고 이게 결국에는 아웃풋 피처를 생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어떤 인디비주얼한 셀프 시밀러리티 스코어만 고려를 하지 사실 얘가 어디 있는지는 사실 어떤 구조를 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이게 시밀러리티의 어떤 전체적인 릴레이션 스트럭처 정보는 사실 고려하고 있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게 되게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이게 왜 비디오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비디오 이미지의 어떤 스파셜 셀프 어텐션을 스파셜 템퍼럴 셀프 어텐션으로 이제 확장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네이버후드가 이제 뭐 스파셜 네이버후드가 아니라 이렇게 스파셜 템퍼럴한 네이버후드가 되겠죠. 메커니즘 똑같습니다. 이제 쿼리한 컨텍스트를 계산해서 어떤 스파셜 템퍼럴한 시밀러리티 계산을 하게 되고 이제 이것을 컨텍스트에 각각 인디비주얼리 이제 곱을 해주고 이제 스파셜 템퍼럴리 이제 서메이션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이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 스파셜 템퍼럴 셉 시밀러리티라는 게 도대체 무슨 정보냐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 스파셜 템퍼럴 셉 시밀러리티를 이렇게 어텐션 맵 구하듯이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 스파셜 템퍼럴 셉 시밀러리티가 어떤 모션 라이클리후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셜 템퍼럴 셉 시밀러리티를 저희가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제가 비주얼라이즈를 한 건데 이걸 보시면 이 해당 쿼리의 어떤 모션 라이클리후드 정보가 되게 잘 보이죠. 어떤 이건 스파셜 스트럭처가 보이고 이거는 다음 프레임으로서 어떤 모션 정보가 보이고 이건 이제 이전 프레임으로서 어떻게 모션 라이클리후드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되게 스파셜 템포럴 셉 시뮬러리티가 되게 일반화된 어떤 모션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를 잘 활용하면 이 텐서로부터 되게 리치한 모션 정보를 되게 추출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거를 못하고 있는 거죠. 셀프 어텐션 말 그대로 되게 인디비주얼리 셋 오퍼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해당 밸류를 어그리게이트 하기 위해서 해당 키와 해당되는 포인트의 키 간의 이제 페어와이즈 코릴레이션만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 이게 셀프 어텐션으로 하여금 이런 컨텍스트의 어떤 퍼뮤테이션의 인베리언트한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이 하얀색 링이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아웃풋 피처는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링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이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가 이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피처를 저희가 학습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렇게 인디비주얼리 페어와이즈 코릴레이션만을 고려를 하게 되면 이 아웃풋 피처가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하고 그 말인즉슨
이 모델 자체가 어떤 모션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블라인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뭐 커널의 문제가 있고요. 그 self similarity를 이용해 가지고 뭐 커널을 생성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self similarity에 어떤 각각 인디비주얼 엘리멘트만 고려를 하고 있고 어떤 스파셜 템포럴 self similarity의 어떤 스트럭처 정보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제 그 해당 커널로부터 학습되는 아웃풋이 어떤 컨텍스트 퍼뮤테이션에 되게 인베런트하시고 이 말인즉슨 이 해당 쿼리가 어디로 움직이든 간에 똑같은 아웃풋을 내뱉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결국엔 모션 뭐 센트릭 레프레젠테이션 학습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이 컨텍스트도 사실 이 밸류 임베딩만 가지고 컨텍스트 정보를 사용하는데 사실 이 밸류 임베딩이 셀프 시밀러리티를 컨텍스트 정보로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 밸류 임베딩의 셀프 시밀러리티 정보라는 거는 이 밸류 임베딩의 어떤 모션 정보를 의미하는데 그것도 사실 컨텍스트로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가 이제 제가 지적한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제안한 거는 이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셀프 어텐션을 이제 개선하는 형태로 이제 저희가 논문에서 작성을 했는데요. 전반적인 형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핵심 아이디어만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셔널 셀프 어텐션이라고 저희가 저희 메소드를 명명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두 개의 커널과 두 개의 컨텍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커널부터 말씀드리면 베이직 커널하고 뭐 릴레이션 커널 두 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베이직 커널은 사실 원래 셀프 어텐션에서도 존재했었던 이제 쿼리의 포지션 임베딩을 곱해가지고 어떤 커널 웨이트를 생성하는 형태이고요. 저희가 새롭게 제안하는 커널은 이제 이 릴레이셔널 커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쿼리키 시밀러리티가 있겠는데 저희가 어떻게 셀프 시밀러리티의 구조적인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취한 방식은 뭐냐면 되게 단순히 여기에 어떤 W라는 러너블 파라미터를 둬서 이제 커널을 생성하게 된 건데 이 W 파라미터의 역할은 뭐냐면 이 전체의 코릴레이션 텐서를 인풋으로 받아서 각 코릴레이션 엘리먼트가 얼마나 액티베이트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 포지션에 있는지를 가지고 어떤 새롭게 커널을 생성해내는 이제 커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스파셜한 구조적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W가 뭐 랜덤 이니셜라이즈 된 파라미터가 아니라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셀프 어텐션에 비슷한 꼴이 될 겁니다.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는 이제 다 프로덕트 코릴레이션은 이제 되게 리치한 채널 정보를 잃어버리니까 뭐 이런 형태로 하다마드 코릴레이션을 계산하고 하다마드 코릴레이션에서 어떤 커널, 스파셜 템포럴한 커널을 생성해내는 이런 형태로도 저희가 확장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는 뭐 기존 이제 밸류 임베딩 저희 논문에서 이제 베이직 컨텍스트라는 명명을 썼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어떤 릴레이셔널 컨텍스트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릴레이셔널 컨텍스트 추가한 이유는 저희가 뭐 셀프 어텐션에서 모션 정보도 어떤 컨텍스트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릴레이셔널 컨텍스트는 이제 식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밸류 임베딩, 그러니까 뭐 베이직 컨텍스트의 셀프 시밀러리티 임베딩입니다. 이것이 가진 정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파셜 템포럴 셀프 시밀러리티가 되게 리치한 모션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이것도 또 밸류 임베딩의 각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모션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컨텍스트 정보로서 이 밸류 임베딩의 어피어런스 그 자체와 이 밸류 임베딩의 어떤 모션 이 두 가지 정보를 어떤 컨텍스트 정보로서 저희가 주입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릴레이션 셀프 어텐션은 이 두 가지 커널과 두 가지 컨텍스트의 조합입니다. 기존의 셀프 어텐션과 다른 점은 이 단순히 쿼리티 코릴레이션에 저희가 러너블 파라미터 W나 혹은 H라는 텀을 더가지고 쿼리티 코릴레이션에서 이 쿼리티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스텝 시뮬리티의 어떤 스트럭처를 이제 고려를 해서 커널을 생성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텀이 하나가 추가가 됐고, 이제 릴레이셔널 컨텍스트라고 이제 베이직 컨텍스트, 그러니까 밸류 인베딩의 어떤 모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컨텍스트를 또 추가를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오퍼레이션 디자인하고 모델을 학습시켜서 이제 커널을 시각화해 보면 이제 기존 셀프 어텐션과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보시는 그림은 이제 이 물체를 이제 뭔가 아래로 당기고 있는 영상이고, 이 커널은 각각에 해당되는 이 빨간색 포인트, 쿼리 포인트의 지점에 대해서 이 로컬 레이블을 씌운 다음에 해당되는 이 커널 이 해당되는 포인트들을 어그리게이트하기 위한 어떤 커널 웨이스 비주얼라이즈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는 이제 각각 로컬 셀프 어텐션 커널, 또 뭐 베이스 커널, 릴레이셔널 커널, 이게 세 개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그리고 색깔은 이제 빨간색은 이제 양의 값, 이제 파란색은 이제 음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저희가 학습한 과정 중에 확인한 거는 이 필터가 되게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게 되게 생김새가 이미지로 따지면 어떤 엣지 디텍터, 블럽 디텍터 같은 형태를 띈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엣지 디텍터, 블럽 디텍터가 되게 그레디언트 필터라고 이미지의 변화를, 스파셜 디멘션 쪽으로 이미지의 변화를 계산하는 이제 커널들인데, 필터들인데, 사실 어떤 모션이라는 것이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 시간에 따른 그레디언트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커널이 학습이 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릴레이셔널 컨텍스트가 되게 모션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변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이 비디오를 리버스 해가지고 같은 피처를 찍어보면 베이직 컨텍스트는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모션이 반대가 되니까 이 커널들도 이 값들이 다 리버스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움직임이 반대가 되니까 커널도 반대가 돼버리는 이런 현상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릴레이셔널 커널이 되게 모션에 따라서 되게 다이나믹하게 주변 피처를 어그리게이트 한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기존의 피처 트랜스폼 기반 방법들, 뭐 3D 컨볼루션, 셀프 어텐션들과 이제 비교 실험을 한 것입니다. 썸띵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했고요. 그 베이스라인은 이제 2D 레즈넷 50라서 이게 보시면 성능이 이제 템포럴 모델링이 전혀 안 되니까 아주 성능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D 컨볼루션을 하니까 성능이 되게 높게 나왔고요. 셀프 어텐션을 비교를 해보시면 3D 컨볼루션보다 성능이 좀 전체적으로 다 낮은 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저희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이 셀프 어텐션 텀에서 도대체 어떤 텀을 통해서 모션 학습을 하냐를 체크해보기 위해서 각각 텀을 다 어블레이션 해봤는데요. 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코릴레이션 정보를 통해서 학습하기에는 이제 모션 정보는 거의 잘 학습을 잘 못하더라. 이건 되게 신기한 결과죠. 왜냐면 쿼리티 코릴레이션이 되게 리치한 모션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모션 모델링이 잘 안 되고, 셀프 어텐션이 이런 포지셔널 인베딩에 되게 어떤 모션 모델링한 어빌리티가 되게 많이 디펜던트 하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소프트맥스처럼 넌 네거티브 커널이 아니라 소프트맥스 없앰으로써 되게 템퍼럴한 그레디언트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었을 때도 추가적인 3% 게인도 얻었었고요. 그리고 이 형태가 어떤 저희로 따지면 베이직 커널만 사용한 형태인데, 여기 이제 저희 메소드인 이제 릴레이셔널 릴레이션 커널을 같이 사용했을 때 또 추가적인 성능 게인이 생겼고, 또 릴레이셔널 컨텍스트를 사용했을 때 또 추가적인 성능 게인이 생긴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연산량도 되게 셀프 어텐션이나 다른 메소드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어블레이션은 각각 릴레이션 셀프 어텐션이 이제 두 개의 컨텍스트와 뭐 두 개의 커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각각의 조합의 이펙트를 뭐 체크해 본대요. 뭐 이 실험에서 사실 결론으로는 모든 조합을 사용하는 게 다 효과가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떤 그 비디오 벤치마크에서 성능을 이제 비교한 이제 실험인데, 이제 여기는 something something이나 다이빙 포리엣이나 파인줄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어떤 파인 그레인한 모션 모델링을 요구하는 어떤 데이터셋의 이제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해당 데이터셋에서 기존의 이제 뭐 트랜스폼 기반 방법들이나 컴포넌트 기반 방법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성능의 이제 정확도를 내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오늘 발표를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로 셀프 어텐션 연산이 릴레이션, 엄밀하게는 어떤 릴레이셔널 스트럭처를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때로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셀프 시뮬러리티에 대한 스트럭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그 브로큰된 릴레이션 정보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이제 제안한 릴레이션 셀프 어텐션 기법이 이제 비디오 언더스탠딩을 위해서 되게 효과적인 어떤 다이나믹한 피처 트랜스포메이션, 다이나믹한 피처 트랜스폼 기법이다라는 게 이제 본 발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당 본 연구의 이제 코드와 이제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이제 깃허브에,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실 웹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고,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서 계산되는 이 포지셔닝 인코딩이 사실상 2D 혹은 비디오는 이제 3D죠. 3D 어떤 릴레티브 포지셔닝 인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잠시만요. 사실 NLP에서도 이제 포지셔닝 인코딩을 사용하는 게 되게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최근 추세는 사실 앱솔루트 포지션 인코딩을 집어넣기보다는 이 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키 혹은 어텐션 맵에다가 릴레티브 포지션 바이어스 혹은 릴레티브 포지션 인코딩을 사실 많이 넣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장점이 이제 그 인풋 피처의 길이에 따라서 되게 상관없이 학습이 되게 잘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지금 본 논문에서 연산하고 있는 이런 P 형태도 사실 그 현재 MLP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또 렐리티브 포지션 임베딩을 이제 계산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D 이미지에서도 뭐 2D 포지션 인코딩, 뭐 3D 포지션 인코딩 이제 둘 다 사용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네. 이릭 세미나 간간히 많이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좋은 자리에 대해서 제 연구를 소개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고, 다음에도 제가 좋은 연구를 해서 이 발표에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